네, 잘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분과 대도시와 국토의 첫 발표를 맡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지리학 전공 석사과정 정예슬입니다. 발표는 저희 석사학위 청구 논문 연구를 요약한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좀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목적, 방법, 주요 개념을 살펴봅니다. 2장에서는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들의 장소 재구성과 장소 경험을, 3장에서는 이들의 장소 기반적 정치성을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은 결론과 논의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들이 플랫폼 경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플랫폼 음식 배달은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필수 노동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개인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의 애매한 지위로 인해 피해자로 재현되어 왔습니다. 이는 이들이 동시에 점유하고 소속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해체라는 공간적 맥락과 관련이 깊습니다. 본 연구는 지리학의 장소 개념이 인정투쟁과 관련된 정치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임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플랫폼은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난 탈장소적인 혁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의 장소 경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성을 포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와 이동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장소는 존재론적이면서 인신론적인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장소는 세계에 대해 사고하기로 한 하나의 렌즈로서 고정적이고 물리적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특히 장소는 개인과 집단의 실존적 토대로서 후속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진정성 담론을 벗어나 보다 관계적으로 인식했을 때 새로운 정치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음식 배달 시장의 현황 및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내 플랫폼 음식 배달 시장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중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통합형은 주문과 배달 서비스가 통합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플랫폼을, 분리형은 배달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생각대로 바로고와 같은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2장은 직장 노동 현장 장소의 관계적 재구성입니다. 이 장은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들이 장소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직장, 노동 현장 두 용어에 대해 직장은 고정된 공간이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어떤 계약의 형태를 맺고 있기도 한 상징적인 공간, 그리고 노동 현장은 노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사무실과 같은 노동자들의 물리적인 공간의 결여는 집단 정체성과 노동자 의식의 형성에 실질적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직장과 노동 현장의 분리는 사회 공간적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연대와 결속을 강화시키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시대의 소속의 형태는 점점 유연해지고 전략적이게 됩니다. 여기서 소속은 소속감이라는 감정적 차원과 결부되는데, 이 장에서는 소속감으로 이들의 장소의 재구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는 전통적 음식점 소속 배달원, 분리형 플랫폼에 종사하는 일반 대행 기사, 통합형 플랫폼의 배달 라이더라는 일련의 단계로 분석합니다. 이 3단계는 음식 배달 노동이 플랫폼 체제로 편입되고 변화하는 과정인가 동시에 장소의 관계적 재구성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음식점 소속 배달원입니다. 이들은 소속된 음식점이라는 고정된 직장을 중심으로 배달 노동을 수행하고 음식점 내에 다른 일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직장과 노동 현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수준을 보입니다. 이들은 시간제 고정급여, 음식점 소유 오토바이 사용, 근무 시간 내에 배달 일 외 업무 처리로 인해 자신의 직장인 중국집, 치킨집에서 장소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제 고정급여는 배달 일이 없더라도 약속된 시간만큼 직장인 음식점에 머무르게 합니다. 따라서 직원으로서 고정급여를 받게 되는데, 과거 치킨집 배달원으로 일했던 한 연구 참여자는 당시 직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전단지를 챙겨서 가게를 홍보하기도 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집에 더욱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로 중국집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는 점, 또 양파가게, 단무지 삶기와 같은 배달일 외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거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했던 다른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시간제 고정급여가 노동자의 반자율성으로 이어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대행 배달 기사입니다. 이들의 일은 고정된 직장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장과 노동 현장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들의 장소 경험은 직장, 노동 현장 모두에서 일정 정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직장 장소입니다. 일반 대행 업체의 보수 제공 방식과 관련해 이들은 지사로부터 보수를 받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소속된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지사에 소속된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보수 지급 과정이 모두 앱에서 이루어져 본사 관계자와는 대면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노동의 관리와 통제, 혹은 직장인 사무실, 또 오토바이 리스 산재 서비스와 같은 복리후생 서비스는 배달 기사들로 하여금 직장에 대한 느슨한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노동 현장 장소입니다. 동료 배달 기사에 대한 동료 의식 및 음식점주 등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노동 현장을 장소로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26세 여성인 배달 기사는 기타리스트이기도 한데 배달 일을 하면서 현재 교제하는 배달 기사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의 소개로 또 다른 동료와 밴드 합주를 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 연구 참여자는 지사가 달라도 하는 일은 결국 같다는 점에서 동료 의식을 느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 연구 참여자는 오래된 배달 기사로서 음식점주와 신뢰와 친분을 쌓았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라이더입니다. 배달 라이더들의 일은 물리적인 직장이 없고 도보,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등의 운송수단에 따라 노동의 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대행의 배달 기사들의 일보다도 더욱 분산되고 다양한 공간적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직장 장소입니다. 오토바이 리스 서비스나 시간제 보험과 같은 복리후생 서비스는 해당 플랫폼 기업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업무 진입 시 플랫폼 관계자와의 비대면, 고객센터의 부적절한 대처, 잦은 앱 내 정책 변화, 디지털 업무 관리 및 통제 등 관계자와의 단절 상황은 직장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배달의 유동적인 성격을 통해서 직장의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오히려 일의 만족도를 느끼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노동 현장 장소입니다. 거주지와 직장과 같이 자신과 관련된 생활권에서의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노동 현장을 장소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이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더욱 쉽게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는데 또한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 경험을 통해 보다 확장된 동료 의식 및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전거 배달 라이더는 자신의 노동 경험을 떠올리면서 다른 배달 노동자에게 동료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3장은 플랫폼 인식 배달 노동자의 장소 기반적 정체성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들의 장소 경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유연적 정체성 전략입니다. 다양한 위치성과 노동자 대기 과정은 차이와 동일성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유연적 정체성 전략을 플랫폼 인식 배달 노동자들의 새로운 정치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체제가 배달 노동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연령, 지역, 젠더 등 다양한 위치성은 이들 내부의 차이와 갈등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젠더의 경우 첫째, 남성은 배달로 고소득을 올려서 가장의 역할을, 여성은 노동 구역 및 시간을 조정하여 주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주부 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체력이나 생리와 같은 신체의 문제는 여성에게 이중적인 부담이 되며 상이한 노동 경험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체력 조건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과 함께 여성의 생리는 노동 수행에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시선에 대한 문제도 관찰되었습니다. 남성은 국내 피해자 페미니즘 담론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여성은 마초 이미지로 재현된 배달 노동자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위치성은 배달 노동자들의 차이를 보여준다면 노동자 대기 과정은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인식과 애로사항입니다. 이들은 소위 딸배와 같은 배달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수용, 분리, 변화시키면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관계자, 음식점, 고객,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 과정 중에 겪은 애로사항은 이들의 몸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고 동료의식을 제고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관리입니다. 배달 노동은 신체 이동 자체가 노동이라는 점에서 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회사에 다닐 때보다 건강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는데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도 조절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은 단기간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학비, 창업 비용, 전세 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에서의 규례 형태와 달리 뭔가 새롭게 뭘 사야 될 것 같다.
라는 자기 교육적 목표 설정을 통해서 자신을 노동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법과 위험입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한 자동차 배달 라이더는 본능적인 위반이 어떤 위반 여부에 따라 임금이 결정난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사고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20명 중에서 10명이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교통사고는 배달 노동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배달 노동의 존속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와 동일성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옮겨 다니는 멀티호밍, 앱 이용 중단, 노동자, 소비자, 노동자, 앱 이용자라는 유연적 정체성 전략은 이들의 정치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 배달 라이더는 이러한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 플랫폼사와 자신이 일반적인 노사 관계보다는 자신이 더욱더 유리한 상황임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흐름 만들기 전략입니다. 이들에게 노동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면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는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인 온라인 카페입니다. 따라서 이런 온라인 공간은 정치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 아카이빙입니다. 디지털 노동 수기는 그 기록이 축적되고 보관된다는 점에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정치적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통해 이러한 정치적 효과로 현실세계에서의 만남의 가능성, 배달 노동자에 대한 재현된 이미지의 변화, 동료의식의 확장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무노조 운동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규모 카페는 배달세상과 배달트 두 개인데 이 카페는 모두 배달 노동자들이 이용을 하면서 감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카페에 글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을 촉발하기 위한 의도로 글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직장, 노동 현장, 장소의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현실적인 내용들을 이런 게시판들에 좀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글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지난 3월 2일 쿠팡이츠의 배달 기본 단가 인하에 대항하여 이오 챌린저라는 이름의 무노조 운동을 스스로 조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카페 배달 세상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음식점 점주, 대중에게까지 사회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장소 정치는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 담론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장소인 노동 현장에서 장소 정치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저항적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부업 노동자보다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오토바이 전업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급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 주변부 권력 지형의 형성은 도보, 자전거, 킥보드 노동자나 여성 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이어져 이들이 정치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늘 잠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론 및 논의입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외의 지역이나 국적과 같은 그 외의 요소들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탈장소적으로 여겨졌던 플랫폼 노동을 이질적인 몸들이 관계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기반적 과정으로 해석하면서 지리학적 연구 주제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동하는 자들 또한 전치된 자들의 장소가 물리적인 경계 안팎을 드나들며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장소는 모든 실존적 존재의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혔다고 제한되는 존재들에 대한 장소 연구가 이들의 정치성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참고 문헌이고요. 제 발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시간 잘 지켜주셔서 질문 하나나 두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이렇게 화면상에 손 들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수 선생님은 화면 공유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